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셀트리온 주주분들을 위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오늘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굉장히 이 셀트리온을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찍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구독자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2차 대상승이 굉장히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2차 대상승이 왜 올 수밖에 없는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런 똑같은 패턴으로 지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2차 대상승이 실제로 나온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 한 주라도 이 종목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분들은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저한테 문의를 가장 많이 주셨던 게, 국내에 있는 슈퍼개미 분들이 도대체 우리나라 주식을 가지고 어떻게 중장기 매매나 수익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을 잡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 셀트리온이 대상승에 초입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타기 구간이나 이런 신규 매수 타점,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매도를 해야 될, 매수 뒤에 매도를 해야 될 이런 시점까지 전부 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주린이 분들, 그리고 주식 매매를 한 지 2년도 채 안 된 분들, 여러분들은 오늘 제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지난 1년 반 동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하락을 겪었죠. 이제 차트를 한번 좀 넓게 보면 지금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물려있는 상황인데,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이 장기간 동안 거의 1년 반의 시간 동안 주가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종목 자체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회사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거의 없다는 걸 가정을 했을 때, 특히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이 코스피 지수의 차트를 잠깐 한번 보면, 여기서도 보신 것처럼 거의 지난 1년 동안 이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빠진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마치 셀트리온과 거의 같은 흐름으로 지금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하락이 나왔었죠.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좀 미디어에 나오는 슈퍼개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큰 자산을 굴리는 이런 개인 투자자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부 다 이런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만 매도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슈퍼게임 분들도 어디서 매수를 한다? 바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요런 바닥 지점이라고 헷갈릴 수 있는 요런 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자, 근데 이분들이 5년에서 10년 동안 주식 매매를 하면서 왜 큰 자산을 이룰 수밖에 없는가?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급락이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절대 이 매도 버튼에 손을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이너스 70% 혹은 마이너스 80%까지 물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분들은 매도를 하지 않는다. 자, 왜냐? 기본적으로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을 가지고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다음번 나올 이런 상승 시세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이너스 40%만 넘어가도 여기서 패닉에 빠져서 내가 더 물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즉 손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습관을 절대로 없애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 구독자분들은 잘 따라오고 계신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왜 턴어라운드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즉 뭐냐면, 이미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게 뭐였죠?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이런 셀트리온 같은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는요, 반드시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 보조지표, 바로 이 빨간 선이요, 이 OBV 보조지표를 참고를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OBV가 바로 세력의 매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세력의 물량,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쉽게 말해서, 자, 주가가 장기간 하락을 할 때 이 하락을 주도하는 건 당연히 세력이겠죠. 즉 뭐냐면, 지난번에 1차 대상승 시기 때 바로 여기서 엄청나게 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불행하게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주가를 떨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떨어지겠죠. 자, 근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이 세력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다 투매를 하고 나면 다시 물량을 확보하려고 할 텐데, 그게 어디예요?
지금 같은 최근에 올해 초 같은 바로 요런 구간에서 저점에서 신규 매수를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 일본 캔디의 차트를 가지고 이 모양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가장 쉽게 이 수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흔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외인이라든지 기관의 이 수급을 보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정석적으로 방법을 알지 않는 이상은 이것도 똑같이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고 오히려 헷갈려서 잘못된 구간에 매수나 매도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 이 선 하나 가지고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즉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이 나오는 이 시점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데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바닥을 찍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월봉으로 보면 캔들의 흐름을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리체크를 하면서 자,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음봉을 색칠을 좀 채워놓으면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눈치채셔야 되는 게 여기서 지금 저점을 지지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저점을 지지한다는 건 여러분들 참고용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서 이 저점을 찍고 반드시 올라간다 이런 법칙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여기서 다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차트와 아래에 있는 거래량만을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 월봉을 가지고는 여기서 지금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구나 이 정도만 참고를 하시고 결국에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일봉상으로 봤을 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OBV가 하락이 이어지다가 지난 1년 반 동안 하락이 이어지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는 이 시점만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지금 바닥이구나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닥 시그널이 나왔을 때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의 슈퍼개미들이 가장 저점에서 왜 물타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 이 RSI 지표를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따로 써놓을게요. 우리가 언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바로 이 RSI 보조지표다. 자, 그럼 이 RSI 지표상 여러분들이 뭘 찾으셔야 되냐? 바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보이죠? 여기에 지금 바닥 시그널이 나왔죠? 그래서 RSI 지표상 이렇게 바닥까지 뚫고 내려갔을 때는 흔히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역사적 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개미 분들도 계좌 자체가 이 종목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물려있다 하더라도 바로 이 구간에서 물타기를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순식간에 내 평단가를 낮추면서 마이너스 50%가 아니라 마이너스 30%로 낮출 수가 있었던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똑같은 이 매매 스탠스를 취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차트를 좀 넓게 보면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역사적 저점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3달 동안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보면 잘 가고 있던 이 셀트리온이 최근에 급락 패턴이 나왔죠. 주가가 계속해서 음봉이 나와주면서 크게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익 매매로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매도를 하고 나가는 게 바로 이런 구간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 셀트리온에 2차 대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지금부터 왜 2차 대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게 왜 임박했는지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보시면 이미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였죠? 장기 이평선이죠. 이 이평선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컬러풀하게 항상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게끔 이 화면에 세팅을 해놓는 이유가 바로 이평선을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 때문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보라색 선이 241선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 121선, 마지막으로 주황색이 61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이 우량주들을 분석을 하면서 항상 공통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다고 그랬죠? 241선, 121선, 61선 이 세 가지 이평선이 한 점에 수렴을 할 때 바로 지금처럼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한 점에 수렴을 할 때 이때가 2차 대상승이 나오기 바로 직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RSI 지표상 매도 시그널 근데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가짜 매도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점에서 혹시라도 잘 매수하시는 분들이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 매도하지 말라. 왜냐? 이런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요 5%에서 10%이 정도 수익을 내고 이 정도를 목표를 가지고 매매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여러분들이 200% 혹은 250%의 이 정도 상승률을 기대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 셀트리온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이 한 점에 수렴하고 2차 대상승이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다른 종목과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차트가 뭐냐면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에요. 아마 제약바이오 섹터를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진원생명과학을 매매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자, 진원생명과학의 언제적 차트냐면 2021년 이전 차트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비교를 해드리냐면,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41선과 121선, 그 다음에 주황색 61선까지 이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 이평선이 이 오른쪽에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죠? 한 점에 수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 장기간 이 두 종목 다 엄청나게 주가 하락이 나왔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턴어라운드 패턴이 나와줬다. 그래서 여러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 바로 이 세 가지 장기 이평선이 한 점에 수렴을 한다는 이 지점이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추가적인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요, 자,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이제 차트를 확대를 해보면,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자, 이 RSI 지표상 어떤 시그널이 나와있죠? 바닥 시그널, 즉 역사적 저점 시그널이 나와있죠. 그래서 아무리 초보 투자자분들도 이 바닥 시그널만 찾아서 요런 종목이 나오면 이때 매수를 해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무리 없이, 리스크 없이 원하시는 만큼의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건데, 자, 일단 이 RSI 지표가 저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짜 매도 시그널이 2차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부분까지 굉장히 일치한다. 자, 그럼 그랬을 때 이후에 이 진원생명과학, 오른쪽에 진원생명과학이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 여기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도 이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됐다?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이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이평선이 이렇게 한 점에 수렴을 할 때, 이때를 여러분들이 마지막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죠? 이 RSI 지표상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매도 시그널이 바로 이렇게 큰 사이즈로 나올 때 여기서 매도라고 나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RSI 지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색칠해서 보여드리면, 진짜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혹은 그 이상으로 더 큰 시그널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2차 대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이런 게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50% 이상 물려있는 셀트리온 주주분들, 혹은 최근에 신규 매수하신 분들 전부 다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진원생명과학도 세력의 매집이 이 급등과 함께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세력의 매집, 즉 세력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게 파악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매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원생명과학이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느끼셔야 되는데, 자, 급등 직전에 지금 세력들이 어떻게 이 종목을 드리블 하고 있죠?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한 개인 투자자분들을 어떻게 떨궈내고 있냐? 거의 한 달 동안 주가를 계속해서 하락시키면서 여기서 패닉을 조장한다, 즉 공포를 조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이 글씨가 조금 이상하게 써져서 다시 써드릴게요. 자, 패닉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구간을 연출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이 셀트리온도 어떻게 되고 있죠? 주가가 최근에 보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지고 있죠. 특히 중간중간에 이런 장대 음몽이 나와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추가 매수를 못하게, 즉 비중을 싣지 못하게, 물타기를 못하게 지금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바로 이런 구간이 마지막 내가 물타기를 할 수 있는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이 뭐라고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냐면, 첫 번째가 나도 이 보조지표 2가지를 직접 설정해서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보조지표 2가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을 좀 알려달라. 여기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즉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 구성과 똑같이 설정해놓고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듯이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구독자분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OBV와 RSI 사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면 아예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뭘 했죠? 바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손수 직접 제작을 했죠.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증권사별로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증권사별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따라 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드냐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나는 컴퓨터로만 매매를 한다, 즉 HTS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마찬가지로 각각 이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보조지표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만든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RSI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화면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이제 HTS인데, RSI 지표상 요 수치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설정값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I 뿐만 아니라 OBV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그대로 화면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만 똑같이 맞춰서 이 화면 세팅을 하셔서 OBV라든지 RS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마다 기본 세팅이라는 게 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인데, 이 기본 설정 값으로 OBV, RSI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세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슈퍼개미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배웠던 설정값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슈퍼개미 분들이 설정해놓은 이 화면 구성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에는 이 보조지표 OBV와 RSI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반대로 하락이 나올 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지표상 어디가 진짜 저점 시그널인지, 그리고 어디가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고점 시그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각각의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 자료를 제가 전부 다 만들었으니까요,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주도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를 줄이면서 주도적으로 매매를 한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지표 설명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필요하신 분들만 상단에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요, 숫자 7이라고만 할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라고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주린이 분들이나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석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만약에 주변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똑같이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변동성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 횡보, 급락
이렇게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로 캔들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지난 1년 동안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뻔한 패턴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가장 리스크를 줄인다고 그랬는데,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즉 앞으로 어떻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되는지, 이 예상도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고,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제가 하는 매매 방식인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불모지에 가깝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는 걸 들어보기만 했지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위 3%에 해당하는 투자자분들만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저 같은 프로트레이더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개미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여전히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세력의 개미털기나 시장의 급락에 의해서 손절이 나오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개인 투자자밖에 없다고 그랬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1년 동안 주주분들에게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만큼 이 매매법이 내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즉 투자자로 하여금 내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내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주주분들은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만들어 드렸던, 그리고 공유를 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왼쪽에 보시면 이때 당시 이 종목도 주가가 반등이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다시 급락이 나오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현재 셀트리온과 굉장히 유사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제가 이때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7월 중순 이후에 이 자료를 드리면서 1번 패턴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 매수가 매도가를 어떻게 잡아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2번 패턴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분할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3번 시나리오로 하락하는 패턴이 나왔을 때는 물타기나 신규 매수를 얼마에 잡으셔야 되는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정확한 이 가격을 표시해드리면서 이대로만 따라서 매매 대응을 하시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가장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제가 드린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이 구독자분들은 지금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마 모두 다 아실 텐데, 지금 이때 당시에 이 종목도 세력의 매집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아직까지도 이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자, 어찌됐건 제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셀트리온의 최신 업데이트된 시나리오 자료를 제가 직접 만들었고, 내가 혼자 매매하기 좀 막막하다, 아니면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너무나 크게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할게요. 요 시나리오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난 1차 대상승이 나왔을 때, 셀트리온의 1차 대상승이 나왔을 때 이때 제가 드렸던 이 시나리오로 도움 받으셨던 분들은요, 이번에도 똑같이 시나리오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같은 방식으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 셀트리온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이 자료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 패닉에 빠져서 쉽게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물려있는 이 포트폴리오 안에 마이너스가 찍혀있는 종목이 몇 개 있으실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 1년 동안 이 코스피 지수가 역대급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 계좌가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강조했던 게 뭐였죠?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매매 대응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즉 탈출 전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평소에 수익 매매라든지 아니면 단타 매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즉 종목이 자주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한 종목의 시나리오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죠? 5분밖에 안 걸리죠. 그래서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똑같이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제작 방법 같이 한 번에 이번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이 시나리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받는 게 더 편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도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그 시기마다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뭐 많이 공유를 드리지 않냐?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급등 종목을 보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이미 빠질 대로 주가가 빠진 바닥 상태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까지 포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포착이 돼야, 즉 3박자가 다 만족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밖에 보통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평균 한 달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이 세력주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급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로 010-582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제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